오늘은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평소에 코 성형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재료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자가늑이 전 거의 100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기증늑은 제 기준에서는 95에서 96점 정도.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가늑 연골을 재료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자가늑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내 신체에서 절개를 해서 채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통증이나 흉터를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자분들이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꺼려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늑이 제일 좋다. 하지만 그런 흉터나 통증이 두렵고 직업적으로 말 그대로 바로 회복을 해야 되거나 직업적으로 뭐 운동선수이거나 뭐 요리를 하시거나 헤어 디자이너거나 이렇게 해서 회복 기간을 좀 마련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기증늑을 선택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질문에 이어서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기증늑으로 하면은 흡수되나요? 흡수돼서 코끝이 떨어지나요?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기증늑 연골이라는 게 이제 수입해서 들어온 재료인데 딱 기증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내에서도 천차만별입니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떤 기증늑은 좀 흐물흐물하고 안 좋고 어떤 기증늑은 간혹가다 자가늑 연골보다 더 튼튼하고 좋은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기증늑 약간 흐물흐물하거나 경도가 좀 떨어지는 기증늑은 다 폐기를 하고 제일 최상의 좋은 기증늑만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가늑과 비슷비슷할 수도 있다. 하지만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늑이 더 좋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자려한 코 말 그대로 코끝이나 콧대는 좀 높게 원하시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코라는 게 사실은 어찌됐든 좀 입체감이 있고 옆라인으로 봤을 때도 정면에서 봤을 때도 좀 확실한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수술한 티가 나거나 너무 뾰족하고 화려한 티가 나면 인조적인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은 저의 고민도 그거예요. 좀 화려하고 높게 세우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둥 자체를 굉장히 튼튼하고 잘 버틸 수 있는 기둥을 세워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콧끝 연골 이식도 충분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이때 콧끝 연골 이식을 너무 뾰족하거나 너무 높게 표현하면은 자칫 너무 뾰족한 코 화려한 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야 되고 좀 둥글둥글하면서도 좀 높게 형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코끝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진피나 아니면은 코 안에서 나오는 그런 스마스 조직이라는 그런 조직 같은 걸로 부드럽게 좀 덮어주는 식으로 코끝을 마무리해주는 게 자려한 코를 표현하는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질문은 답변을 드리자면은 중안면부가 긴 원인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. CT를 찍어보면은 코 안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의 높이를 알 수가 있고 코끝의 방향, 특히 이제 비순각이 얼마나 쳐져 있는가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. 실리콘이 높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실리콘 자체를 좀 낮춰주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비순각이 좀 아래로 쳐져 있거나 원래는 높았는데 재료가 흡수되거나 약해지면서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더 튼튼하고 좋은 재료를 통해서 코끝을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비순각을 교정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코가 좀 짧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안면부가 기신 분들은 눈꼬리가 많이 좀 올라가 있거나 입술이 좀 밋밋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디미트림을 해서 눈꼬리를 좀 낮춰준다든지 입술 필러를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안면부를 좀 덜 길어 보이게 할 수 있고 중안면부 자체가 볼륨이 없어서 평평한 경우도 길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방이식 같은 걸로 볼륨을 좀 채워줌으로써 입체감을 살려주면 조금 더 덜 길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리콘을 쓴다고 해서 실리콘이 염증을 일으키진 않습니다. 실리콘은 안정적인 재료이고 실리콘 자체가 들어갔다 해서 염증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코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코 안쪽에서 점막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손상이 되거나 뭐 상처를 입거나 그 외부 물질이 뭐 들어오거나 이런 이유에 있어서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이 생겼을 때 이 실리콘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캡슐을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축코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. 사실 구축이 되기까지도 시간이
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염증 반응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, 그거에 맞는 처치가 된다면 구축코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, 결론은 실리콘이 들어간다고 해서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다. 하지만 실리콘이 있다면은 염증을 생겨서 놔뒀을 때 구축코가 되는 원인이 될 수는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은 저희 상담을 통해서 항상 많이 듣는 공통된 질문들 준비를 해봤고요. 이런 부분들이 코 수술을 고민하고 상담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